2년 내에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보시면 아마 최저치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내심 조정하기를 기다리는 기관들도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더부자 시간에는 김태용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는 대우증권 또 옛 우리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를 하시다가 2003년부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이제 주식 운용을 담당을 하셨거든요. 17년 동안 기관 투자가로 활동을 하신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따라할 수 있을지 비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설명드렸나요? 네. 지금 장세를 보면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국내 증시는 사실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지속됐다가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주도하는 장세로 바뀐 분위기예요. 제 진단이 맞는 건가요? 주도주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네.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외국인이 이제 좀 뒤늦게 들어왔지만 어쨌든 어떤 주도 섹터를 딱 찍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인터넷, 바이오 이런 거에서 그냥 쫙 다 같이 올라가던 시장에서 갑자기 화학주도 올라가고 은행주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인 거잖아요. 그런 변화들을 주도했던 거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맞죠. 이럴 때 장세 분위기가 이제 외국인과 개인까지 기관까지 들어온 거라면 개인도 좀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따라간다고 치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네. 개인을 다 개인이라고 하면은 또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그렇네요. 계세요. 고수들도 왜냐면은 많으니까. 고수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기관을 따라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하시던 그 매매 패턴을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원칙은 딱 이거 하나거든요. 기업 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도에 또는 이번 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기업. 이런 기업들에 포커스를 하셔야 되고 그런 기업들이 항상 주가 흐름도 제일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관들은 이제 밥 먹고 하는 짓이 이거니까 그냥 계속 하루 생각해 보세요. 하루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이것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하기는 좀 쉽진 않잖아요. 정보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도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많으신 분은 마이웨이로 가시고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실적이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 급변하게 많이 변화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많이 내시기에 힘든 분들은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펀드를 가입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일부를 뭐 반은 자기가 하시고 반은 뭐 맡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왜 매매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랑 다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도 기관 투자가로서 다른 기관들이 뭘 많이 샀는지 뭘 많이 팔았는지를 유심히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좀 추종해서 매매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거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네, 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항상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한 발 늦으면 비싸게 예. 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들이 더 빠르실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정책이 이러니까 풍력하고 그 다음에 뭐 태양광하고 뭐 솔라 에너지를 사야겠다 이러면서 개인분들은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사세요. 직관을 이용해서.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흐름을 보신 거죠. 기관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그건 좋은데 그러면은 그거 어닝 모델 갖고 와봐. 그러면은 탐방 갔다 와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늦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은 그래서 진입 타이밍은 조금 늦을 수 있지만 그 대신 한번 버티기 시작하면 되게 오래 버틸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남의 매매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희 외국인 매매도 잘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기업의 이익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좋아지는 기업들만 찾아놓으면은 좀 버텨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3개월에서 6개월씩 버텨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업의 어닝을 연구하는 쪽에 시간을 대부분 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고 또 버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딱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그 LG화학 주가 같은 경우가 회사 분할 이슈가 터졌을 때 개인들은 매도를 했는데 그때 외국인과 기관들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을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들과 어떤 면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건지 네. 가격이 충분히 싸졌다라고 판단하니까 기관들은 들어간 거였겠죠. 네, 맞습니다. 기관이 하나 유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관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도 기관이고요. 그리고 일반 펀드들도 수익자들의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산을 맡기고 원칙을 주실 때 이렇게 줘요. 코스피가 너가 평가하는 기준이야. 그걸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많이 벌어야 잘한 거고 적게 벌면은 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기 때문에 웬만큼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편입비라고 하죠. 주식의 비중을 한 90%에서 한 95% 정도는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애지하게 흔들려도 그거를 바로 팔기보다는 앞으로 더 오를 거냐를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애지하을 일부 팔아서 SDI로 갈아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죠. 적어도 배터리 포지션을 네. 일정 비중을 가져가면서 기다린다 이 포인트인 거네요. 네네. 그래서 개인들은 많이 먹었으면 일단 팔고 한참 기다려도 내 돈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코스피라는 벤치마크의 압박을 상당히 받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LG화학을 얼마 못 샀던 사람들은 기관 투자가들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빠질 때 사자 이런 액션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대표님은 어떤 기준으로 매매 타이밍을 정하시는지 네. 그거는 이제 저도 워낙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수담을 좀 공유해 주세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실수도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항상 가져가도 된다라는 그런 주어진 명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상승장일 때는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은 뭘 팔면은 또 뭘 사야 되니까. 네, 그래서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그냥 좋은 기업이 발굴이 됐을 때 그때 사는 거고요. 살려면은 돈이 모자르잖아요. 네. 항상 95를 갖고 있으니까 편입비를. 그러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더 업사이드가 작은 주식을 좀 줄여가지고 새로 발굴된 기업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산 배분의 타이밍은 없어요. 자산 배분을 이렇게 줄였다가 올렸다 이런 것들은 거의 못합니다. 예를 들어 뭐 10억이다 하면 10억어치 주식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팔고 딴 걸 사고 항상 이렇기 때문에 사실 기관이 좀 그런 면에서는 계속, 의외로 상승장에서는 좋죠. 예. 그러니까 일정 비중의 주식을 계속 가져간다라는 게 그 안에서 조정은 있을지라도 네, 맞습니다. 그게 상승장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실예로 팔았다가 다시 산 종목도 있으셨을 텐데 네.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바이오 주식도 팔았다가 다시 샀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한정된 돈에서 지금 저희가 좋게 보는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반도체를 샀더니 모자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의 확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을 쭉 줄여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백신 개발 네. 소식이 막 나온 거죠. 예, 이제 치료제가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다 줄이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적정 비중은 다시 이제 유지하는 그런 꼭 그 셀트리온이 아니더라도 다른 바이오 주식이라도 이렇게 발굴을 해서 비중을 맞추는 이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었다면 혹시 달리 투자하셨을까요? 개인이었으면은 저는 한 30%는 현금을 놔두고 지금 요새 좀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회는 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기관처럼 95%씩 꽉 채우고 가는 게 아니라 한 20, 30% 정도는 현금으로 했다가 지금 지수에서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혹시 또 모르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조정도 단기 조정은 충분히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더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그런 현금을 저 같으면은 좀 계속 매매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의 비중을 20, 30%를 계속 가져가는 그 원칙을 상승장에도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항상 가져가면 안 되고요. 네, 그 차익 실현을 했고 또 자기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제가 하이닉스 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그거를 떨어질 때를 정확하게는 뭐 포착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런 돈으로 그런 더 좋은 주식을 살 수 있을 때 그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자기가 충분히 괜찮은 주식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굳이 이렇게 뭐 줄일 필요는 없죠. 기관들은 약간 기관들만의 심리 이런 게 있나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관들도 이제 종목을 굉장히 많은 종목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과 수익이 많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난 섹터가 있으면은 그 섹터의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그냥 별로 안 오른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언더퍼포머들 그런 쪽으로 좀 배분을 계속해요, 끊임없이. 예, 자산 배분에 되게 집중하네요. 업종 배분이죠. 예. 업종 배분, 예. 섹터 배분. 섹터 배분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허를 찔러요, 항상 이 주식들이. 오. 예를 들면 항공주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은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못했었잖아요. 그쵸, 그쵸. 내년 가면은 그때 언제 회복하는 거 보고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항공주의 펀더멘탈 변한 게 없는데 미리 선취매들이 들어오고 컨택을 다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안 갖고 있다가 사게 되면은 좀 비싸게 사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기관은 지금 안 올라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오를 섹터가 있으면은 이제 그게 조정을 할 때도 있으니까 미리 가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그런 배분들을 합니다. 예. 일종의 어떤 이제 대가들의 투자 원칙을 봤었을 때 너무 많은 종목들은 사실 아니고 한 10개 정도의 종목 정도를 담아놓고 그 안에서 이제 배분을 한다가 이제 개인들을 위한 조언이라면 기관들은 사실 10개가 아니라 수십 개 종목을 깔아놓는 거죠. 예, 다 봐야 돼요. 모든 섹터를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똑같은 상황을 그냥 대표님 개인 자산이었다 생각하면 어떻게 투자하셨을까요? 개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코스피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제가 개인으로 투자하면은 제일 좋은 섹터 한 3개 정도만 골라서 거기서 대표적인 거를 한 뭐 20%씩 한 4종목 이렇게 뭐 5종목 이렇게 사는 걸로 가겠죠. 예. 예를 들면 반도체 사도 뭐 2가지 종목을 살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압축을 개인들은 하시는 게 좋은데 압축 투자를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 5종목 이상은 가져가시는 게 권장이 되죠. 이걸 압축 투자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대표주를 담기 쉽잖아요. 네, 이럴 때 항상 그 유혹에 휩싸이잖아요. 좀 네. 성장성이 높은 주식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럴 때 대표님은 좀 어떤 스타일을 고수하는 편이세요? 이게 대장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네, 이 대장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비싸고 덩치도 크고 이런데도 계속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거의 똑같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누적적인 수익률을 보면은 대장주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1등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3등으로 간다. 이런 전략은 전혀 좋은 전략이 아니고요. 네, 오히려 2등 정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똑같은 궤도를 그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거의 스마트폰이 좀 더 추가되어 있고 네.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뭐 2등주를 사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장주 위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대장주가 강남 아파트의 역할을 하는 거네요. 아, 그렇죠. 네, 좋은 비유시네요. 네. 제가 사실 계속 그 17년 기관 투자가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마 정체성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한쪽은 개인이고 반쪽은 기관 투자가이실 것 같아서 네. 기관 투자가들이 이 정도를 파악해 놓으시면은 쟤들이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파는구나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텐데 요새 기관 투자가 계속 매도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식시장을 나쁘게 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연기금들이나 이런 데들은 목표하는 연간의 주식 대비 채권의 자산 비율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매도가 계속 찍히는 이유는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자산 배분 비율에서 주식을 주식이 팔아야 이미 되는 거네요. 목표를 넘어갔어요. 또 넘어가면 안 네. 되는 거네요. 네, 넘어가면 안 돼요. 내부 이제 왜냐하면 연간 전략을 짜놨고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라서 판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국민연금이 많이 빠지면은 사겠네요. 사겠죠. 네,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이 많이 판다고 해서 기관이 시장을 너무 나쁘게 보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좀 있고 기관들은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리면 코스피라는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는 거에서는 거의 다 산다. 그냥 이거를 언제 타이밍 봐서 딱 사고 이렇게 하고 팔고 이렇게는 안 한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은 깔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관들이 엄청난 트레이딩, 그러니까 타이밍 매매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막 악플들도 많이 달리거든요. 기관들이 다 가격 올리고 가격 내리고 있다. 네. 근데 사실상은 그런 건 아닌 거네요. 사실 뭐 기관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죠. 왜냐면은 아까 마켓 타이밍 말씀하셨는데 기관이 이번에 상승할 때 주도 역할을 못했던 거는 제때 못 샀어요. 오히려 개인분들, 동학개미들이 훌륭하게 잘 역할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의 비중을 기관들이 어느 정도 오버웨이트를 했는지 언더웨이트를 했는지 이걸 봤는데 삼성전자는 기관들이 굉장히 아직도 덜 가지고 있어요. 개인들보다 동학개미들이 워낙 많이 사놔가지고. 네, 전자를 비중을 2년 내에 삼성전자 비중을 보유 비중을 보시면 아마 최저치 정도로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만큼 기관들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내심 조정하기를 기다리는 기관들도 있을 겁니다. 좀 그렇네요. 사고 싶어서. 갖고 있는 분들은 팔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나중에 기관이 막 사서 여기서 많이 오를 때 그때 타셔도 됩니다. 또 외국인들이 지금 11월부터 이렇게 막 국내 증시 들어온 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국내에서 개인들이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되게 맘 편하게 들어온다. 5%만 빠지면 다시 또 개인들이 사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치고 빠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되게 쉽게 들어온다.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주체를 자꾸 나눠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제일 뒷북 쳤죠. 지금 스코어로 보면은. 왜냐면 11월 달부터 사기 시작을 했고, 이머징 마켓으로 이번 주에도 한국 돈으로 7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4주 연속 한 그 정도, 6조에서 7조 정도 매주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뒤늦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이 꼭지에서 받아주는 역할이냐?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좋게 보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 지금부터 좋게 본다는 게 한국을 좋게 보는 외국인도 있겠지만 한국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예, 이머징 마켓으로 골고루 똑같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성장률이 올해 주가 성장률도 좋고 그랬는데 이머징 보니까 여기도 더 좋아지겠네 그렇죠. 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신흥국의 투자가 늘리는 네.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꿔서 보면은 그럼 외국인이 한 달 사고 난 다음에 걔네가 손해보고 끝난 적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똑똑한 애들이죠. 네. 그러니까 걔들은 끝까지 버텨가지고 또 수익을 20% 30%씩 내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꿔서 얘기하면은 미리 많이 사셨던 동학개미 분들은 여기서 더 많이 주가가 오를 거라고 아직까지는 안심하셔도 된다. 외국인이 매주 뭐 이렇게 돈이 뭐 1조 2조씩 한국 시장을 사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시장이 끝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11월에 들어왔다 막 최고치다 이랬을 때 이제 주춤해지나 했더니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참 외국인과 기관들이 의외로 개인보다 훨씬 더 이렇게 오래 버틴다.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선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이제 시장에서 지금 헷갈리게 하시는 분들이 막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에 코스피 평균이 9배에서 12배 사이에 움직였다. 그런데 지금 13배다. 그러니까 주식 다 팔아야 된다.